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회계 5주차 수업이에요. 5주차 수업은요, 유형 자산에 대해서 공부하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유형 자산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하게 돼요. 유형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영업 활동하기 위해 장기간 보유하는 자산이 되겠죠.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고, 그러면 이러한 장기간 보유하는 자산에는 어떠한 것이 있죠? 네, 토지가 있겠죠. 토지 유형 자산 되겠죠. 그 다음에 건물, 그 다음에 비품, 비품 같은 것은 컴퓨터 같은 것이 되겠죠. 컴퓨터 같은 것. 그 다음에 뭐 기계 장치라든지, 그 다음에 선박,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 그런 것들이 유형 자산에 해당이 돼요. 네, 두 번째 배우는 내용이 이제 취득 원가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죠. 취득 원가는 지난 시간에 재고 자산에 대해서 공부했죠. 재고 자산도 매입 가격 플러스 매입 부대의 비용이 됐었죠. 그래서 상품을 구매해 오는 구입 가격에다가 운송하는 비용이 있겠죠. 운송 비용이 포함되는 것이 취득 원가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는 내용이 취득의 네 가지 유형. 첫 번째는 외부에서 구입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토지나 건물 이렇게 일간에서 구입하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가 건설하는 경우. 자가 건설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면 건물을 짓는 것이 되겠죠. 건물을 짓는 그런 것이 자가 건설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래서 네 가지 유형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고요. 세 번째는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는 첫 번째는 감가상각 대상 요소에 대해서 공부하게 돼요. 감가상각 대상 요소에는 세 가지: 취득 원가, 그 다음에 잔존가치,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 연수, 세 가지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가상각 방법. 감가상각 방법에는 다섯 가지에 대해서 공부하게 돼요. 다섯 가지에는 첫 번째는 정액법,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률법, 세 번째 생산량 비례법. 이 세 가지는 이제 저는 이제 회계 원리 시간에 가르쳤었고요. 그래서 오늘 중급 회계니까 추가적으로 두 가지에 대해서 더 공부하게 되는데, 이중 체감법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연수학계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후속 원가 해당이 되는 건데요. 후속 원가라고 하는 것은 자산을 장기간 보유하게 되는 거죠. 장기간 보유하게 되니까 유지 보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유지 보수 원가 이것을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로 구분하게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자산을 처분하게 되겠죠. 처분, 그 다음에 제거에 대해서 오늘 공부 하나씩 공부해 나가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프린터 다 준비되셨죠? 프린터 보시면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유형 자산의 개념이 되겠죠. 유형 자산의 개념 한번 읽어보세요. 네, 읽어보셨죠? 네, 보시면 이제 기업이 재화나 용역의 생산이나 재고, 그 다음에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 활동에 사용할 목적, 이것이 영업 활동이 되겠죠. 영업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이 형태가 보이는 것이 되겠죠. 이것을 유형 자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거기다가 체크해 두세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시면 한 회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 거기에다 체크해 두세요. 한 회기간 초과하여. 그러니까 이 말은 1년 이상이 되겠죠. 1년 이상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 이것을 첫 번째 유형 자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유형 자산의 개념은 기업이 영업 활동하기 위해서 장기간 1년 이상 보유하는 자산, 이것을 유형 자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유형 자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건물이겠죠. 건물, 그 다음에 토지, 땅이 되겠죠. 땅, 토지, 그 다음에
기계장치, 그 다음에 비품, 그 다음에 구축물, 그리고 선박,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유형자산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개가 나오죠. 동그라미 3개를 체크해 두세요.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보시면요.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한 자산. 첫 번째 특징이 되겠죠. 두 번째는 물리적 실체를 가지고 있는 자산이 되겠죠. 물리적 실체를 가지고 있는 자산. 그 다음에 세 번째, 1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영업활동에 사용한다. 1년 이상에다가 체크해 두셔야 되겠죠. 1년 이상 장기간. 그래서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자산의 취득이 되겠죠. 유형자산의 취득. 그래서 취득 원가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재고 자산이랑 똑같죠. 매입 가격에 매입 부대 비용으로 한다. 그래서 이제 프린터 보시면요. 첫 번째 취득 원가는 자산을 취득하고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위치 및 상태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일체 지출을 말한다. 이것을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예가 나와 있죠. 첫 번째 토지와 건물이 나오죠. 토지나 건물을 사게 되면 토지와 건물을 산 매입 가격이 있겠죠. 매입 가격. 매입 가격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취득세라든지 등록세를 내게 되겠죠. 취득세, 등록세도 취득 원가에 포함이 된다. 취득세, 등록세가 매입 부대 비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계장치가 있죠. 기계장치를 사온 가격이 있겠죠. 매입 가격에 매입 부대의 비용을 가산하게 되겠죠. 매입 부대의 비용은 제일 처음에 운반비겠죠. 운반비. 운반비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운송에 와서 이제 설치해야 되겠죠. 설치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중에 이제 그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시운전하게 되겠죠. 시운전 비용 들죠. 네, 이러한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취득 원가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되겠죠. 정리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취득 유형이 나오죠. 취득 네 가지 유형. 첫 번째는 이제 외부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되겠죠. 외부에서 구입하는 것은 매입 가액에 매입 부대의 비용을 가산해서 구한다. 예를 보시면요. 공장 사무실로 사용할 건물을 다음과 같이 구입하다. 그중 건물 취득 관련세액은 현금을 납부하고 그 다음에 건물 매입 대금은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한다. 그래서 건물이 1,000만 원이죠. 건물 1,00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취득세가 200만 원이죠. 취득세 200만 원. 그 다음에 등록세, 교육세가 100만 원. 이것을 모두 합한 가격이 취득 원가가 되겠죠. 그 취득 원가는 차변에 기록하게 된다. 그러면 얼마가 되죠? 네, 1,300만 원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건물 1,300만 원 이렇게 기록하게 되죠.
근데 이제 건물을 구입하면서 건물의 매입 가격은 통장에서 이체가 된 거죠.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가 되니까 대변에 기록하게 되겠죠. 대변에 보통 예금 1,000만 원.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취득세, 등록세, 그다음에 교육세 이런 것들은 현금을 납부하게 되겠죠. 현금을 납부하게 되면 현금이 나갔으니까 자산의 감소. 자산의 감소는 대변에 기록하게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현금 300만 원 이렇게 기록해 주면 되겠죠. 이것이 외부에서 구입한 경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것이 이제 뒤에 연습 문제가 있죠. 3페이지에 외부에서 구입한 경우 1번 풀어보세요. 네, 여섯 문제 보시면요. 주식회사 경기는 공장을 확장하기 위하여 토지를 500만 원에 구입하고 토지를 정지하는 비용으로 50만 원과 부동산 중개 수수료 10만 원을 현금을 지급하다. 그럼 이제 토지를 사온 가격은 얼마가 되죠? 네, 560만 원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차변에 기록하게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토지 560만 원을 기록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읽어보시면 이제 토지를 정지하는 비용, 토지를 정지하는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를 하다 보면 이제 울퉁불퉁 튀어나온 부분이겠죠. 울퉁불퉁 튀어나온 부분을 평탄하게 정리하는 비용, 이것을 토지 정지 비용이라고 하죠. 그것이 이제 취득원가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현금을 납부하게 되겠죠. 그래서 현금을 납부하게 되면 50만 원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현금도 납부하게 되죠. 수수료 납부 10만 원, 그래서 560만 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연습 문제 2번이죠. 2번도 한번 풀어보세요.
네, 두 번째 문제 보시면요. 주식회사 경기가 기계장치를 구입하는데 소요된 비용과 설치 완료할 때까지 비용은 다음과 같으며 기계장치 매입 대금은 월말에 지급하기도 하고 부대의 비용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구입 가격이 400만 원 되겠죠. 매입 가격 400만 원. 그 외에 이제 기타 수수료 10만 원, 운반비 15만 원, 설치비 5만 원, 시운전비가 25만 원. 이거 모두 다 합한 비용이 매입 부대의 비용이 되겠죠. 이것도 취득 원가에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토탈 내게 되면 얼마가 되죠? 네, 455만 원 나오게 되겠죠. 455만 원을 차변에 기록하게 돼요. 차변에 기계장치 455만 원. 근데 두 번째 줄 읽어보시면요. 기계장치 매입 대금은 월말에 지급하기로 했죠. 월말에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이것은 외상으로 하게 된 거죠. 상품 이외에 외상하는 것은 미지급금이 되겠죠. 미지급금. 이것을 대변에 기록해 주게 되겠죠. 이것이 부채가 되겠죠. 부채 400만 원. 부채의 증가 400만 원. 그 외에 이제 기타 부대의 비용, 부대의 비용은 현금을 지급하게 되겠죠. 현금을 지급하게 되니까 자산의 감소가 되겠죠. 자산의 감소는 대변, 그래서 대변에 현금 55만 원 이렇게 기록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외부 구입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보세요. 3번. 가로 3번 보시면요. 토지의 취득 원가가 나오죠. 맨 밑에 보시면 이제 토지의 취득 원가가 나오는데 내용을 보세요. 첫 번째, 토지 취득 원가를 구하기 위해서는 구입 대가의 취득과 관련된 직접 원가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토지의 취득 원가 똑같이 되겠죠. 매입 가격에 매입 부대의 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게 된다. 그래서 취득 관련 직접 원가가 나오죠. 취득과 관련된 직접 원가에는 첫 번째 취득세가 있겠죠. 취득세가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등록세, 그 다음에 중개 수수료가 포함된다. 이런 것들이 토지 취득 원가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 체크해 두세요. 취득세, 등록세, 중개 수수료 이러한 것들은 토지 취득 원가에 포함이 되겠죠. 두 번째, 이전 보유자가 체납한 재산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이것도 토지 취득 원가에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이전에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자가 세금을 안 낸 거죠. 그 세금을 안 낸 것을 토지를 취득하는 사람이 납부하게 되는 것이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취득 원가에 포함이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토지의 정지 원가. 아까 1번 문제에서 봤죠. 토지의 정지 원가라고 하는 것은 토지가 우퉁부퉁한 것을 이제 평탄하게 정리하는 비용을 정지 원가라고 하죠. 토지의 정지 원가. 그 다음에 측량비. 그 다음에 세 번째 구획 정리 비용. 그 다음에 네 번째 개발 부담금. 그리고 하수 종말 처리장 분담금 이런 것들이 취득 원가에 포함이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국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 이것을 국공채 매입가액과 공정가치 차액을 취득 원가에 가산하게 된다. 국공채를 불가피하게 매입하게 되면은 국공채 매입 가격과 공정가치라고 하는 것은 시장 가치가 되겠죠. 그것과 두 개를 비교하게 되겠죠. 거기서 차이가 나는 금액을 취득 원가에 포함시킨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토지와 관련된 부대 시설 있죠. 토지와 관련된 부대 시설에는 첫 번째 진입도로 포장 공사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경 공사가 있겠죠. 그리고 상하수도 공사비 이런 것들.
그래서 표도 정리하고 있죠. 첫 번째, 진입도로 포장 공사비는요, 두 가지 케이스로 정리할 수가 있겠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은 토지의 취득 원가에 포함이 된다. 그리고 기업이 유지하거나 관리하는 것은 구축물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적용공사 그리고 상하수도 공사비 이런 것들은 내용연수가 있죠. 내용연수 구분하게 되는데 내용연수가 영구적이에요. 영구적이면 토지가 돼요. 반면에 내용연수가 제한적이면 이것은 구축물이 된다. 이것을 잘 정리해 두셔야 되겠죠. 이것을 정리하시고 이제 문제 3번 있죠. 문제 3번을 읽어보시고 구분 한번 해보세요. 토지 취득 원가 체크 한번 해보세요. 네, 3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주식회사 금강은 토지를 취득한 후 공장 건물을 신축하였다. 진입도로 포장 공사비는 기업이 부담하였으나 사후 유지 관리는 지방자치단체가 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첫 번째 토지 구입 대가가 나오죠. 토지 구입 대가는 토지의 취득 원가에 포함이 되겠죠. 체크해 두셔야 되겠죠. 토지에 포함이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 토지 취득 관련 중개 수수료, 취득세, 등록세 10,000원. 이것이 토지 취득 원가에 포함이 되죠. 체크해 두세요. 토지에 포함이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전 보유자가 체납한 재산세를 대납한 금액 5,000원. 네, 이것도 토지 취득 원가에 포함이 되죠. 체크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토지를 일시적으로 주차장 용도로 사용함에 따른 수입. 이것은 단기 손익으로 처리가 되겠죠. 단기 손익으로 처리된다. 그래서 이 1,000원은 제외가 돼요. X 표시해 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시면요. 신축 공장 건물 건축 허가비 그리고 설계비 이거는 건물에 포함이 돼요. 건물에 취득 원가가 되니까 건물이라고 적어두시면 되겠죠. 건물. 그래서 28,000원은 건물 취득 원가에 포함이 된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보시면요. 토지의 정지 측량비 이것도 토지의 취득 원가에 포함이 되겠죠. 체크해 두셔야 되겠죠. 토지. 그래서 그 비용이 4,000원. 이것도 토지의 취득 원가에 포함이 된다.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볼게요. 오른쪽 첫 번째. 건물 신축 관련 토지 굴착 비용 6,000원. 이거는 어디에 포함이 되죠? 네.
건물에 포함이 돼요. 건물이라고 적어두시면 되겠죠. 그다음 두 번째, 건물 공사 원가 12만 원. 이것도 건물의 취득 원가가 되겠죠. 건물이라고 적어두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진입도덕 포장공사비가 나오죠. 12,000원. 진입도덕 포장공사비는 아까 밑에 부대시설에 해당이 되겠죠. 토지에 관련 부대시설 되니까 진입도덕 포장공사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유지 관리하는 것은 토지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토지라고 체크해 두셔야 되겠죠. 12,000원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그 다음 네 번째, 건물 완공 후 적용 공사비 3,000원. 이것은 토지 취득 원가에 포함이 되겠죠. 적용 공사비인데 내외 원수가 영구적이죠. 영구적인 것은 토지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3,000원은 토지라고 체크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시면 울타리와 주차장 공사비. 울타리와 주차장 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구축물에 해당이 돼요. 구축물이라고 적어두세요. 그래서 다 정리되셨죠? 그러면 토지와 건물 가격을 기록해 보세요. 네, 토지 취득원가는 얼마가 되죠? 네, 23만 4천 원. 그 다음에 이제 건물 가격 한번 내보세요. 건물 가격은 얼마인지. 네, 건물 가격은 15만 4천 원. 이렇게 메모해 두시면 되겠죠. 토지의 취득원가는 23만 4천 원. 그 다음에 건물의 취득원가는 15만 4천 원이 된다.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구입하는 경우에 대해서 정리를 했어요. 다시 이제 앞으로 오세요. 1페이지 보시면요. 일간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나와요. 일간에서 구입하는 경우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오죠. 첫 번째 케이스 보시면요. 모든 유형 자산을 사용할 목적인 경우 이것은 각 유형 자산들의 공정가치 기준으로 배분하게 된다. 그래서 예를 보세요. 예를 보시면 토지와 건물을 일간에서 구입하게 되겠죠. 일간에서 구입하게 되는데 100원에 구입하게 되죠. 100원에 구입했는데 토지와 건물의 공정가치 비율이 60%대 40%가 되죠. 6대4 비율로 정리해주면 되겠죠. 정리해주게 되면 차변에 토지 60원, 그 다음에 건물 40원 이렇게 기록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대변 이제 현금을 지출하게 되니까 대변에 현금 100원 이렇게 기록해주면 돼요. 이것이 첫 번째 일간에서 구입하는 경우에 첫 번째 예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보시면요. 일부 유형 자산만을 사용할 목적인 경우 이것은 모든 일괄 구입 대가를 토지의 취득 원가로 처리하게 된다. 그래서 예를 보세요.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100원에 일괄 구입하고 건물을 10원에 철거하는 경우에 회계 처리. 토지와 건물 일괄에서 구입하고 건물을 철거한 비용이 10원이 더 들어갔죠. 이것을 토지의 취득 원가에 포함시키게 되죠. 그래서
차변에 토지 110원 되는 것이고 대변에 현금 110원이 된다. 이것과 관련된 문제가 4페이지에 나와 있죠. 4페이지 1갈 9이 2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네, 이번 문제 보시면요. 주식회사 천하는 본사 사옥으로 건물과 토지, 구축물을 1,000만 원에 취득하고 대금은 현금을 지급하였다. 구입 시점에서 이들 자산의 상대적 공정가치 비율은 건물은 40, 토지는 50, 구축물은 10% 이렇게 공정가치 비율을 분류하게 되죠. 그래서 공정가치 비율대로 차변에 기록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1,000만 원 중에 건물은 40% 되죠. 40%니까 차변의 건물 400만 원이 되는 거죠. 1,000만 원에 40% 400만 원. 그 다음에 두 번째 토지. 토지는 50%가 되겠죠. 1,000만 원에 50% 되니까 500만 원. 그 다음에 구축물은 10%가 되니까 구축물 100만 원 이렇게 기록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 1,00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면 돼요. 여기까지 다 정리되셨죠? 다시 이제 앞으로 갈게요. 1페이지. 1페이지 보시면 세 번째 유형 볼게요. 취득 세 번째 유형 보시면 자가건설하는 경우. 자가건설하는 경우에는 원가와 관련이 있죠. 원가 회계와 관련이 있는데 자가건설은 세 가지 유형이죠. 제조 원가 3요소. 첫 번째는 직접 재료 원가가 있죠. 직접 재료 원가. 두 번째는 직접 노무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세 번째는 제조 간접 원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게 돼요. 첫 번째 직접 재료 원가. 두 번째 직접 노무 원가. 세 번째 제조 간접 원가 이렇게 구분하게 되죠. 그래서 자가건설이라고 하는 것은 유형 자산을 기업이 직접 건설 또는 제조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회계 처리 보시면 건설 중인 자산의 회계 처리는요.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 그다음에 대변에 현금 이렇게 기록하게 되겠죠. 그럼 이제 건물이 완성이 되죠. 건물이 완성하게 되고 그 건물을 취득하게 되면 그것의 회계 처리는 차변의 건물, 그다음에 대변에 건설 중인 자산으로 회계 처리가 되는 거죠. 세 번째 케이스 자가건설. 네 번째 유형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되겠죠.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예를 보세요. 공정가치 100원의 토지를 대주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 이때 회계 처리는 토지를 무상으로 가져왔죠. 그러니까 토지라는 자산이 증가됐죠. 그래서 차변에 토지 100원 그 다음에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이 수익으로 처리가 되겠죠. 수익이니까 자산 수중 이익이라는 자산 계정이 되겠죠. 수익 계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변에 자산 수중 이익 100원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네 가지 취득 유형 네 가지에 대해서 정리했어요.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감가상각비부터 공부해 가도록 할게요.